있어야 돼요. 그죠? 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뭐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제가 이제 저의 그 내역을 이제 조회를 하면 제가 그동안 분양받았던 그 전화번호를 남기고 분양받았던 리스트들이 쭉 뜨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같은 그러한 상세적인 정보들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력 관리에 대한 어떤 주요 흐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무지하게 막 힘든 작업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안 하겠죠. 그 정도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보면 그 그레이드에 있는 부분들은 그 앞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등록했을 때 자동으로 내 정보에 반영이 되어져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지금 총회가 좀 미뤄질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앞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내 정보에는 그대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져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실제 사례들을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종자명을 어떻게 신규로 등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관리 농가가 이제 내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토종씨드림에서 내가 어디다 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 농가는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저런 리스트들을 쭉 그냥 자동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그 씨앗을 선택을 하고 그냥 내가 최종 언제 한 건데 내가 분양할 거야 라고 최종 연도만 넣고 거기에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얘기까지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된 거는 넘기시죠. 그러면 이제 내가 등록한 종자명 리스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관리 농가들이 자기 아이디를 넣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종자를 선택을 하고 분양 내역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 직접 전달을 했던 그리고 이제 그 분양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록을 해서 아까 같은 이제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분양을 했어라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모든 프로세스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뭐 다 이해들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보 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모바일로도 일반인들이 조회하고 검색하고 할 수 있게 홈페이지가 구성이 될 거고요. 웹사이트로도 이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 농가나 저희 토종씨드림의 운영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이제 세 가지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정보 검색 부분이 이제 가장 주 키가 될 것 같고요. 자료실이나 그 농가 정보, 관리 농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첫 단계의 그 지금 아이디어고요. 그러면 요게 좀 잘 이제 돌아가고 하면 관리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그 트랜잭션 뭐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그런 시장터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농가들이 그런 증식들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런 노고들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또 관리 농가들이 이제 그 키운 작물들을 이제 좀 같이 구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반 사용자들이 처음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메인 화면인데 이것도 굉장히 구닥다리 UI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 이런 식으로 이쁘게 지금 개발자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ESC 누르시고 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스크롤, 네, 아니. 네, 스크롤 쭉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가시죠.
요거는 이제 관리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농가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작물이나 그 품종들 특성들을 이제 올리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들어가서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리자 프로그램은 또 따로 별도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운영자가 할 수 있는 메뉴는 이제 작물 관리, 품종 관리, 씨앗 수집한 부분들 등록하는 거, 그다음 수집처를 이제 조회하고 씨앗 보관, 농가 관리 뭐 이런 이제 메뉴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관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메뉴도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종자명 등록, 뭐 분양령 등록, 뭐 자기 그 농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주로 이제 입력과 그 수정 삭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작업하는 이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예, 이런 식으로 그거는 또 다른 어떤 UI로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을 되고 있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요거는 좀 딱딱하게 예, 업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 시스템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10년 넘게 그 저희 토종실드림에서 모아왔던 그런 그 자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고민하고 해서 연구하고 해서 뭐 얻어낸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짜여져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거를 그 공유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작업 자체가 이제 좀 어떤 토종 씨앗 발전을 위한 어떤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저는 달리겠습니다. 이 작업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서요. 많은 분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 5분의 발표자가 긴 발표를 마치셨는데요. 지금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입도 근질근질하고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무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시까지 20분이 남았으니까 20분 동안 그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이런 시드림 정책 토론회에서 자기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냥 질문은 그냥 하고 네네. 서서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있었는 데서 그 작물 그러니까 여러 관리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한 거를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는 화면이 아까 설명은 넘어갔지만 그 작물마다 재배 기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상품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살 때 A-1, A-2 유사종인데 혹은 같은 종인데 약간씩 뭐가 틀린 게 있어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농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같은 농자를 심었어요. 근데 지역이 달라서 또 약간 달라진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화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물별로 이제 아까 예, 작물별 이제 그 정보를 조회를 하면 이제 재배 기록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진으로 그게 나올 수 있나요? 각 농가마다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상봉배처럼에는 처음에는 필수형이 나오는데 등에 둥그런 게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다음 사람 둥그런 거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처음하고 나중하고 전혀 다른 필요 같은 그런 착각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 이제 그 몰두 이 이슈에 지금 몰두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뭐 이런 뭐 공청회 뭐 비슷하게 해서 한번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때 다 좀 다시 받아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꼭 기억해 주셨다가 꼭 그 자리에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체화해서 시연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꼭 말씀해 주세요. 또 앞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앞에 자기들 있고 시드림에서 우리가 하시는 내용이 시드림에서 공식적으로 수집된 씨앗에만 국한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토종 시드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한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드림에서 수집되지 않는 각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 씨앗에 대한 것들은 저도 갖고 있고 여러 농부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한 너물게 콩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 종류는 변이가 재작년에 나와서 작년에 재작년에 변이가 나왔던 출현했던 그 모양과 그 콩과 같은 모양을 띠는 게 하나 나왔고 다음에 또 원래 팥이 한 종이 나왔습니다. 변이가 이거는 물론 콩은 남도 남콩과 선생님 이 이야기도 앞에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어서 나중에 이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질문 받으면 당황합니다. 아니 양해해 일단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 수집은 일단은 SD 넘버를 갖고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포맷을 갖고 그다음에 가령 이 이후에 그러니까 목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 뭐죠? 말씀하신 대로 그 초보농부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그리고 자기가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등록 시스템을 또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냐면은 이 많은 것을 지금 다 또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그 자료를 1차적으로는 시행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시드림에서 지금 예를 들어 청호박이 있잖아요. 그건 전태 질문 이쪽인가? 예. 청호박이 있는데 근데 시드림에서 번호 붙인 청호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같은 건데.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시드림에서 받은 씨앗은 ST랑 번호를 붙여서 나눔을 하는 확실한데 네. 그냥 있는 청호박 그거는 어떻게 나눌 때 어떻게 그냥 청호박을 가면 얘하고 같이 ST 번호 붙는 거하고 같이 인정이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있잖아요. 예, 여기서 나눔하지 않고 다른 데 근데 그게 보면은 청호박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전국적으로 유형이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검정호 뭐 호박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단은 SD 넘버를 이제 갖고 있는 거를 기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예. 네, 네. 네. 저는 아니죠, 이제.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진덕 씨께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질문이 안 들립니다. 잘 들릴 것 같은데. 나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니 제가 여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에 사는 정대현이고요. 아까 도시농부에 대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농촌을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네. 뭐 이건 제가 할 게 아니라 딴 데다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볼 것도 아니라 일단은 그 도시농업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도시농업을 자꾸 안전한 농산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농약을 쳤냐 안 쳤냐 막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안전하던 그 뜻이야. 또 하나는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구 건강, 사는 건강. 그래서 도시농업에 추구하는 걸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걸 자꾸 해서 보면은 농약 찍은 거는 못 먹을 건가? 그럼 가능농업, 우리나라 농산물 가능농업 하는 거는 먹으면 죽는 건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꾸 도시 사람들이 소비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에서 하는 거는 안전하다 이런 거보다는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안전성 검사들을 다 해요. 토양 오염도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안에서도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유해 물질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검사 체계는 좀 보강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 판매라기보다 자기가 책임지고 먹는 구조, 자가 소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이제 많이 고민 안 가고 있지만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지금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금속 오염이 이게 돼 있을까봐, 토양에 중금속 오염이 돼 있을까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죽으면 근데 제가 자꾸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농민들 농사진 거 거의 다 농약을 쳤냐 제초제를 안 쳤냐 이런 문제를 갖고, 그럼 왜 농사를 져? 도시농업에서 사 먹으면 되죠. 도시농업에서는 짓지 말고 사 먹거나 그냥 시장 가서 사 먹거나 생협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는, 도시에서 농사 짓는 이유는 지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까처럼 그 자원순환과 이런 거, 농업의 어떤 농사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배우려고 하면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걸 자꾸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자꾸 이게 안전하냐, 뭐 금속이 들어갔냐, 도시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거 농사 지으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죠. 토종이 이게 진짜 토종이 아니냐, 그런 식별로 가면은 또 자본이 들어오고, 자본에 놀리고 상품에 놀리고 소비자 놀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도시농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운동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단체라든가 시민 운동하는 있는 데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어떤 가치와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어떤 분이 네. 저희 완주에 있는 씨앗받는 농부라는 영농법인인데요. 저는 진라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박성인 농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발표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네.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농사분들이 소득을 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나, 또 아까 면적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농부님의 사례나 혹은 저희도 고추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토종 작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했을 때 뭐 어떤 생산량과 어디 팔로 뭐 이런 정도 얘기만 해주셔도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예, 1분. 예. 일단 토종으로 하든 뭐 개량종으로 하든 F1으로 하든 GM으로 하든 관건은 이겁니다. 잘 지어야 된다. 농사 뭐든지 간에 잘 짓는 게 뭐냐, 애 낳아서 잘 키우듯이 애 젖 물리고 뭐 밥 안 먹으면 이것도 갈아 먹이고 저거 하잖아요. 작물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도 똑같고 짐승도 똑같고 식물도 똑같고 그거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류가 뭐 가장 오래된 게 뭐 100만 년, 200만 년 됐다 그러잖아요. 화석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해가지고 남겨왔는 게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거를 F1이 아닌 새로 나온 게 아닌 거를 이제 토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돈 만들어 보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지을 것. 그거는 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면은 좀 보살펴주고 아프지 말라고, 애를 낳아가지고 군불도 안 된 찬방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추운데 벌벌 떨고 그냥 놔두지 말고 풀이라도 덮어주고, 풀에 치면은 김이라도 좀 매주고, 배가 고파 고는 거 같다 그러면 좀 먹을 거라도 여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잘 키워놓고, 두 번째, 잘 키워놨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얼마를 받을 거냐라는 거는 내 자존심 문제, 뭐 이런 거 등등등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추농사 지어가지고 만 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옆집 농부는 보니까 나는 3만 원 못 받으면 굶어 죽어. 그럼 그 사람 가격은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 가격은 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림 내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걸 16,000원을 받으라는데 솔직히 양심이 찔려요. 제 같은 경우는. 고추가 한 건에 2만 원이면 쌀이 한 가마니 40만 원하고 똑같은데 대한민국 농부 중에 쌀 한 가마니 40만 원 주고 지어서 사 먹으시오 하면 아마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고추나 다른 작물들은 특히 작곡이 그래요. 율무 1kg에 32,000원 가다가 얼마 전에 또 장인 가니까 22,000원 밖에 안 해요. 1년 사이에 만 원이 떨어져서. 깨가 한 대가 어떨 때는 28,000원, 3만원 가다가 작년 장인 가니까 25,000원. 한 살이면 그보다 또 1,000원 또 싸게 주더만 24,000원. 관행하고 가격이 역전되기도 해요. 이런 많은 가격들을 이게 맞습니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해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생산자들끼리도 맞춰야 되고 내 거를 먹어줄 소비자들하고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준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 나의 노동력과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것. 세 번째, 어디다 팔 거냐. 어디다 팔. 첫 번째는 내 거 사줄 사람한테 팔아야지. 어디다 팔아요. 맨 땅에 나가 헤딩한다. 그게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난전 피해놓고 파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자고 묵을 써가지고 인근에 있는 춘향장에 제가 실어다주고 팔러 갔어요. 메밀묵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물론 뭐 잘 지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메밀묵 팔러 갔더니 1시간 안 돼가지고 물론 설 앞이라는 특수 상황이긴 했지만 묵 한 판에 12모씩 36모를 5,000원씩 갖다 놨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추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매주 밝기 전에 어머니하고 또 묵 써가지고 딴 데 주문 들고 2판 또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잘 지어서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나갈라니 쪽팔리고 들고 있으면 누가 사줘요. 들고 나가 좀 알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 됐든 시장이 됐든 뭐 옆 사람이 됐든 하다못해 뭐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홍보를 좀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정직하게 농사 지었습니다 라고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례로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생협이나 이런 가격 무시합니다. 제 가격을 제가 지키고 고수하고자 합니다. 그 가격은 뭐 누구한테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 가격도 사실 얼마라고 정해놨는데 늘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서 죄스러운 마음이죠. 과연 내가 이 가격에 이걸 팔아도 되는가? 왜 그러냐면 내가 물건 살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아 보이면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이거요. 한 푼 덜 넣어. 그게 사람 심리예요.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10원만 좀 더 주지 이런 심리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딱 자르기는 힘들고 내 보안에 맞는 내 양심에 맞는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이 어설펐지만 이상입니다. 예. 저는 제주 안납니다. 정책 테러니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박성인 농부님이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대한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드림의 초창기 때 제가 참여했고 참여를 못했어요.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올해 1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드림 총회 정기 모임에서 토종시장과 관련된 정책 테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노력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국가나 사회에 푸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좀 무겁나요? 무거운 질문은 또 가볍게 잘 받아칩니다. 역시나 잘해서 잘하면 되는데 항상 그놈의 자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자가 잘 안 돼서 잘해보자고 또 이렇게 잘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으쌰으쌰하고 나락을 갖다 불을 지르고 배추밭을 갈아엎고 해도 어떻게 돼먹은 나라가 어떻게 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여기 강신일 기자님 여기 계시지만 작년에 농정신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해남에 태풍이 3번 쓸어서 배추 가격이 폭등을 했다. 농민이 다 물었습니다. 아이고 배추 1,000원 나가던 게 2,000원 돼서 원래 돈 좀 버셨겠어요.
10,000폭이 살아남아서 1,000원 받으면 1,000,000원이에요. 싹 쓸어버리고 300폭이 남아서 2,000원 받으니 배가 뛰었잖아요. 2,000원 받으니 600만 원 손해진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을 막 저래도 죽을 막.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 배추값이 1,000원 하던 게 2,000원 된 거야. 물가 오른다고 난리 난 거예요. 항상 물가 되는 거의 기준은 뭘 갖다 잡냐면 대한민국은 희한하게도 농산물 갖고 때려잡아요. 국제 유가가 오르든 뭐 반도체 값이 오르든 차값이 오르든 다 무시. 오로지 농산물 값이 오르면 물가가 뛴다라고 농민들부터 허리띠 졸라매시고 열심히 땅 파세요. 이렇게 하고 정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농민들이 아시잖아요. 머리띠 두르고 진짜 저도 배추밭 가르는 데도 몇 번 가봤고 나락 물 지르는 데도 가봤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해도 떠들어도 겨우 야 에이 그만해라. 제불금 원래 한 10,000원 더 올려줄게. 그게 또 혹하는 거야. 10,000원 더 준다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저기 차에도 서류가 있지만 뭐 5,000만 원짜리 시범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떠맡아가지고 해야 돼요. 고추 농사를 6,000평을 지어야만이 5,000만 원을 주는데 10% 자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저는 농비는 그걸로 세이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틀은 거창해요. 저농약 고품질 고추 생산 시범 사업이래요. 6,000평을 해야만이 되는데 예산만 만들어 놔놓고 할 사람 고추 6,000평 하려면 몇 폭이 심어야 되는지 아세요? 300평에 3,000폭이 심어야 돼요. 그럼 6,000평이면은 6만 포기를 심어야 되죠. 6만 폭이 맞나요? 드물게 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돈 1, 20원 더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허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만하라고 여기 뭐 신문사 관계되시는 분 또 도시농업이라든가 또 법 쪽에 계시는 분 이런 쭉 있는데 끊임없이 푸시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푸시밖에 없는데 그게 참 미약하다는 거죠. 제가 잠시 예.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그대로 농림부에 보고됩니다. 농림부 지금 현재 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저랑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사실은 오기로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못했습니다. 와서 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정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이제 화두를 던져내고 오늘 얘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자체로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어떻게 법제화 이 과정들은 사실은 행정부 단위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된 것들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 또 정교화되고 여기 뭐 법 관련 김은진 박사님도 있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외화된 이 과정에서 토종씨앗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 토종씨앗을 공유권이죠. 공유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 얘기까지 쭉 거칠게나마 훑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오늘 내고 그 다음에 물론 올해 내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농민 바우처 제도에서도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우선적으로는 토종 농산물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농민 입장, 그 다음에 도시농부, 지금 도시농부 쪽에서도 뭐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도 있겠지만은 또 공동체적이고 토종의 가치들을 어떻게 하고 균일성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내부에서 할 거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정부와 얘기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외화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늘 그냥 하루의 토론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죠. 우리가 종자산업법 처음에 2년 전에 기억하시죠? 종자산업법 육묘법 얘기 그때 엄청 200~300명이 모여서 했죠. 그러고 나서 그해 얻어낸 결과가 어떤 거였죠? 자가취종 농민들은 육묘법 예외 조항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하나 나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책화하는 과정들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들어주신 청중분들 또 광고요? 아니 농진청에 우리 저기 두 박사님이 한번 의견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김명현 박사님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별 의견 없으시나요? 물론 두 분.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네, 저 완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송광섭입니다. 약간 제가 경험한 거는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이제 필요한 부분, 고민해볼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1993년도부터 유기농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뭐 인증인의 머리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토종 농사 하시는 분들 입장과 마찬가지로 인증인의 머리 그런 거 없이 그냥 유기농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유기농업 신고제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지금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해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국가 인증제도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것들이 지원이 돼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정말로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그런 모든 인증 시스템을 맡기다 보니까 인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딱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 진짜로 지금 와서 저의 입장에서는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종 농가에 대한 인증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토종 시드림 자체의 인증제든 아니 국가의 인증제든 아니 민간 단체의 자율적인 인증제 어떤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토종 농가들이 인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 통해서 적절한 이제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그것들이 보존되고 확산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고민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김은진 선생님이 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잠깐만 보고 잠깐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농업인가 유기농업이죠. 친환경 농업 그 제도와 그 과정이 스스로 족쇄를 얼고 맨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사실은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증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토종 인증제 얘기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의 목을 조여내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 이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정책 토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김은진 박사가 그 잠깐 그 유럽의 예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된 거 잠깐 설명 듣고 끝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요 여태까지의 경험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을 저희들이 또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목을 스스로 쥐지 않는 걸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죠? 저절로 스스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은진 박사가 좀 보강 설명하면서 정책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여기도 들으신 분 좀 계실 텐데. 제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제가 1995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995년에 제가 지금의 친환경 농업 육성법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5년도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 법안 만들자고 할 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고민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정말로 진짜 환경과 생태와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걸 보호받고 싶었던 건데 이게 어느 날 정부에서 이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초안을 가지고 가더니 고쳐서 오늘날에 인증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증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냐면 물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이 됐는데 땅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농민이 책임집니다. 근데 그 오염물질을 농민이 일부러 넣었어요? 아니에요. 환경과 생태가 오염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오염이 됐어요? 인증이 취소가 돼요. 근데 누가 물을 일부러 오염시켰나요? 아니죠. 이미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증제도라는 거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특정 누군가에게 100%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진짜 마을이 살아야 되고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정책이 정부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자 그러면 문제는 터졌고 누구한테 책임을 줄까? 그래 근데 최종 생산물을 네가 만들었으니까 농민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서 말하는 거 있는 친환경 인증 제도가 농민들에게 엄청난 족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과 관련돼서도 인증제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토종과 관련돼서 토종종자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도조례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만들었던 데가 경남인데 경남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품목을 그러니까 몇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줘요. 그러면 그렇게 인증 증거를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작물이 뽑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 뽑히고 그럼 뽑힌 것이 지원을 받았으면 근데 품목을 늘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몇 푼에 또다시 돈 몇 푼에 농민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박성인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소비자 물가라고 하면서 이번에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한국농정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농업정책이라는 게 안 나와요. 안 나오다 어느 날 정말 2년 만에 나왔어요. 2년 만에 나와서 정부 정책을 딱 읽어봤더니 뭐냐면 농업정책 딱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작물을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 땅에서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한다면 프랑스에 가면 식교육을 하고 먹을거리 교육을 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우리가 빵을 먹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밀이 가장 잘 자라기 때문이다. 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걔네들은 빵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동네마다 빵집이 있어요. 동네마다 있는 빵집에서 빵을 직접 구워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사 먹어요. 집집마다 빵을 굴기는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딱 돌아오면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한테 야 먹을거리 교육 어떻게 하냐 뭐 첨가물이 어떻고 뭐 온갖 교육 다 하는데 왜 밥 먹는지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는 왜 밥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이래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땅이 쌀이 가장 잘 자라는 풍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에서 생산이 중심이 되는 소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에다가 중심을 맞춰가지고 자꾸 생산을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아까 뭐 농사 3번만 밭에 3번만 나가도 되는 사람부터 쇠가빠지게 농사 지어도 돈 한 푼 못 지는 농민까지 정말로 다양하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걸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고 토종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인증제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인증을 누가 줄 거냐 이게. 그럼 그 인증을 주기 위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문가는 아까 누구라고요?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고요. 그자 그럼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자 이제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인증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인증받은 것이 또 다른 거랑 섞이나 섞이지 않나 가지고 이제 뭐예요?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토종 인증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아야 돼요.
너 후년에 또 받아야 돼요? 그럼 매년 받을 때마다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농민들이 할 일은 그 바탕하에서 우리는 정말 농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농업, 농촌, 농민의 정책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뭐 돈 얼마 주고 직불제를 뭐 얼마를 주겠다 뭐 해가지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뭐 농사를 좀 지어봐라, 뭐 어디 가면 뭐 한다니까 뭐 할 테니까 좀 해봐라 라고 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농촌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는 게 우리가 토종 시드림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총회입니다. 이제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서로를 위해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